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부평에 대해 소개시켜드릴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 부평에서 나고 자란 프로 부평러인데요. 그래서 직업도 부평만 다루긴 하지만은 지형 문화 해설사죠. 우린 오늘 역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곳 부평을 돌아볼 텐데요. 자, 미쓰비시 제강사택, 부평공원, 캠프마켓, 부영공원, 그리고 부평 지하호까지 가볼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부평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장소와 가까운 이곳 동수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자, 출발! 이곳 동수역 근처에 있는 마을의 옛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삼릉이에요. 그럼 다음 문제. 이 삼릉은 어디서 온 단어일까요?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미쓰비시가 한자로 석삼자와 마름릉자를 써서 삼릉이라고 불렀대요. 미쓰비시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했던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발령하는데요. 이 국가총동원법이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일제가 통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도 이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었죠. 전시체제였던 그때 우리 노무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장 인근에 노무자용 숙소를 지었대요. 아예 공장 같은 곳에 사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하면서까지 말이에요. 거기에 부당한 게 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택에 살게 하면서 월급보다 하숙비를 더 많이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부당함을 견디면서도 사택에 살고 미쓰비시 제강 같은 공장에서 일한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나 일본군으로 징집되어 해외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대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통이 담겨있는 건물이기도 한 거죠. 여기가 바로 사택의 흙벽이에요. 여긴 1939년쯤 지어졌는데요. 근데 당시에도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으면 이 철제나 좋은 자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좋은 자재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목조나 이게 흙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미쓰비시 제강사택은 여기고 그 일제강점기에 군수용품을 만들었던 미쓰비시 제강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부평공원 위치인데요. 그곳에도 우리가 알아볼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한번 걸어가 볼까요? 이 도심 속 공원은 언제나 사람을 치유해주는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부평공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쓰비시 제강이 있던 곳인데요. 이 미쓰비시 제강은 군수품,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사용한 물건들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광복이 오면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드디어 한국이 해방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한국군 88 정비부대가 이 미쓰비시 제강 건물들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1998년부터 공원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2002년에 딱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된 거죠. 공원을 만들면서 군사용 막사 58개 동을 철거했다고 해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소나무 화장실이랑 매점이 있는 곳이요. 저곳이 바로 군수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원자재 창고가 있던 곳이래요. 일제강점기 당시 무기를 만들 금속이 부족해지자 놋그릇, 노수저나 제사를 위해 있던 제기, 세숫대야 같은 금속품을 공출했다고 해요. 이 노수저도 가져갔다고 하니 참. 그래서 그때 이 나무젓가락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광복이 되었을 때 이 금속품 중 일부는 채 녹이지도 못하고 저 원자재 창고에 있었다고 해요. 이곳은 부평공원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2016년엔 인천 평화의 소녀상, 2017년엔
강제 동원 노동 대상이 각각 세워지면서 이 두 동상이 모두 있는 한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는데요. 이 동상의 소녀와 아버지의 표정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원석 작가는 소녀의 표정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의지와 초조함을, 아버지의 몸짓은 언젠가 투쟁을 해서라도 해방을 이루려는 욕구와 갈망을 표현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히기도 했어요. 둘 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상징하는 상이니 우리 모두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죠? 이 부조 조형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나 부평 지하호에서 아동들이 지하호를 파고 조병창에서 군사무기를 만들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일제 노동 착취나 강제 노역 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이에요. 당시에 한반도에서 징용당한 사람은 약 6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게 기록상으로 그런 것이니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미쓰비시와 부평,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픔이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장소인 캠프마켓입니다. 1939년 일본은 부평에 인천 육군 조병창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병참 기지로 삼았는데요. 이 조병창은 군사무기 공장을 말해요. 이 무기나 탄약 같은 장비들을 제작하고 저장하거나 또 보급하는 시설인 거죠. 부평의 인천 육군 조병창은 한반도의 가장 큰 무기 공장이었고 국민징용령으로 학생까지 강제로 동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왜 조병창이나 병참기지가 아니라 이 캠프마켓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건 미군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광복 이후에 이 조병창에 미군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제24 군수지원사령부를 만들어서 원래 조병창 자리에 있었어요. 남한 지역에 있던 미군들에게 군수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던 미군 부대가 여기 부평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부대 이름이 바로 캠프마켓이었거든요. 이후 그동안 각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2020년 10월 캠프마켓 개방 행사를 시작으로 드디어 시민들에게 돌아온 공간이랍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캠프마켓의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땅이 오염되어 토양 정화 작업이 필요한 곳은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캠프마켓 안도 둘러볼까요? 저기 보세요. 일제강점기 인천 육군 조병창 당시에 사용했던 주물공장 굴뚝이에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때의 흔적이죠. 이곳은 다목적 구장입니다. 저쪽에는 선수 대기소도 있고 이렇게 관중석도 있고 바베큐장도 있어요. 60, 70년대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니 한국 상황이랑은 좀 달랐죠. 이렇게 한국이랑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평 지역에 미군이 있는 동안 미국의 문화가 전파되기도 했대요. 당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문화나 물건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평 지역에는 이 미군들을 통해서 나온 물건들이 양키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기도 했대요. 이곳 캠프마켓은 일부 구역 먼저 2020년에 시민들에게 반환되었어요. 역사 속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하고 또 그 역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오늘 설명은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고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다음 장소로 빨리 이동하시죠. 우린 지금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디냐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부영공원입니다. 부평공원 다음 부영공원. 부평공원, 가시죠. 부영공원은 지금이야 부평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되어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인천 육군 조병창이었고요.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지하시설도 발견된 곳이에요. 또 소년 형무소나 유치장으로 이용되었대요. 그리고는 해방 후에는 방공포로 수용소가 있었고요. 부영공원으로 바뀐 건 2002년이랍니다. 캠프마켓은 2020년에 개방되었지만 이곳 부영공원은 일찌감치 공원으로 변화한 거죠.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아, 잠시만. 저기 부영공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 지금까지 공간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요. 이번 마지막 장소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고요? 함께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부평 지하호입니다. 아니, 부평 한복판에 이런 지하동굴이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지하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C-6구역을 와봤는데요. 이곳은 150m 정도 들어오는 곳인데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 새우젓을 보관하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평의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된 지하호는 26개고 다이나마이트나 정을 이용해 강제 동원된 학생들의 조병창 지하화에 이용당했던 곳이었죠. 이곳에 올 때면 괜히 서늘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죠. 부평문화원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VR 투어, 역사문화 탐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장소들의 이야기는 아주 극히 일부뿐이었던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뻔하기만 했던, 익숙했던 이 부평의 새로운 모습이.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한 투어가 즐거웠길 바라며 다음엔 직접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안녕! 잠깐만, 여러분, 제가 까먹고 말 안 하고 간 정보가 있는데요. 이 걷다 보니 부평 역사 투어는 총 3가지 코스로 신청 가능한데요. A 코스는 미쓰비시 줄사택과 부평공원을 지나 캠프마켓까지, B 코스는 캠프마켓에서 시작해 캠프마켓 담길을 지나 부영공원까지, 그리고 C 코스는 부평 지하호를 보고 부영공원으로 향하는 코스입니다. 2023년 봄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근현대 역사를 알아가며 부평을 함께 걷고 싶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부평문화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봄에 만나요!